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 사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 승소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뉴스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풍 서포재련소에서 근무했던 재해자분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로 이제 근무를 하셨었고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거를 산재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1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재련소라고 하면은 많이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철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재련소 같은 경우는 광석에서 원석이죠. 여기에서 철이 아닌 다양한 금속들을 추출해서 아연괴, 구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석을 가공하고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많이 노출이 됐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사건입니다. 공정 중에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석에 황산이나 이런 강한 화학 물질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기적으로 찌꺼기가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들어가서 찌꺼기를 긁어내는 역할을 재해자분이 수행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이것을 불승인을 했고 그 사유로는 벤젠이나 부타디엔 같은 백혈병에 유력한 유해 물질이 노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수준도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지난 11월 22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장을 제출을 했고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했던 불승인 사유를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근무했던 기간과 작업환경 측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은 2021년에 있었고요. 재해자가 근무했던 시기는 12년 전입니다. 2009년부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2021년의 그런 결과만으로는 과거에 재해자가 근무했던 환경 자체를 그대로 추정하기는 어렵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이것을 이유로 불승인을 했고 법원에서는 이걸 뒤집어서 그 당시의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없고 비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노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한계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부에서 진행했었던 특별근로감독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2014년에 국소배기 장치, 그러니까 뭔가 유해 물질이 발생을 했을 때 외부로 이렇게 뽑아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풍속이 기준에 미달한다. 그 말은 유해 물질이 외부로 배기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미달해서 지적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을 했고 이것을 이제 근거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해서 판결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소배기 장치가 적정한 풍속 기준에 미달하여 보건관리,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 백혈병과 직접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물질에 대한 노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알려진 물질이 벤젠이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벤젠에 대한 노출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그래서 실제로 확인된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뿐이긴 했는데 그 외의 물질들을 보니까 발암 물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몇 년치를 쭉 확인한 결과인데요. 이 중에서 1급 발암물질, 국제암연구소에서 1A라고 분류하고 있는 물질만 해도 굉장히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에 노출된 것들을 인과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간접적으로 다 인용을 했습니다. 이 물질 중에서 아르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독성이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아르신으로 인해서 이 서포재련소에서 노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한 분이 사망을 했고 3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환경부 등에서 감식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처럼 이런 아르신 같은 유해 물질에도 재해자분은 노출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안전 그리고 보건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도 법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2014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3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었고, 심지어 이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측정치를 임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계속 조작을 해왔던 게 밝혀졌고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면 얼마나 안전, 보건관리가 미흡했을지 충분히 예측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인 증거로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 진행을 했을 때 노동부 관련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요.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것들을 위반했는지 정보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 감독관이 이런 상황들을 쭉 듣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최대한 찾아주겠다. 어쨌든 지혜자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이 최대한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감독관 분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빨리 인정이 돼야죠. 그래야 많은 분들도 신청을 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야 작업 환경도 실제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인되는 사례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2심도 최대한 열심히 진행을 해가지고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